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 암, 바로 재발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제 다 나았다고 안심하던 분들이 1년, 2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암이 다시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죠.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식이라는 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2년 만에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요. 그 차이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의 암 전문 병원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대, 규슈대 연구진이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암 환자 회복 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치료보다 먼저 특정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 하나로 10년 생존율이 95%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음식이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반찬, 심지어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들까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암병원에서 실제로 금지된 그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챙겨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끊은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5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죠? 아침에 간단히 데워 먹기 좋고 아이들 반찬이나 도시락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이 암병원에서는 완전 금지예요. 왜일까요?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색을 예쁘게 만들고 맛을 진하게 하려고 특수한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 첨가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위랑간 대장 점막을 자극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년 전부터 암 환자 식단에서 완전 제외됐어요.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은 담배만큼 위험하다고 분류됐죠. 아니, 그럼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예요. 진짜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근데 가공육은 그 고기에 색소, 향, 방부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고기 모양을 한 화학 제품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어요. 선생님, 전 고기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아침에 햄 조금, 소시지 하나요?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하나, 1년이면 300개, 10년이면 3000개가 넘습니다. 몸은 기억하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70살 남성분이 계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산책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시지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꼭 드셨다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 1개가 그렇게 나빴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개면 괜찮죠. 근데 20년 동안이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공육의 무서움이에요. 하루 한 입은 별거 아닌데 그게 수천 번 쌓이면 몸이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검진표에 이상 소견이 찍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햄은 고기가 아니다를 기억하세요. 진짜 고기를 드세요. 정육점에서 산 생고기를 집에서 삶거나 구워 드세요. 두 번째는 조리 방법이에요.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첨가물과 플라스틱이 섞여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꼭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세라믹이나 유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식단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간편하게 먹으려면 두부나 콩단백도 좋아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또는 달걀이나 등푸른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잠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라벨을 꼭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질산, 질산, 인산, 카라기난, 보존료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건 무조건 가공육입니다.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햄 하나만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 몸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햄 하나 줄이는 게 약 하나 덜 먹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음식은요. 바로 정제당과 가공 탄수화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달한 것과 하얀 것들, 흰쌀밥, 빵, 면, 과자, 주스, 딱 이 5가지 생각나시죠? 암세포는 이런 음식을 보면 박수치며 달려듭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 당이 바로 암세포의 연료예요. 우리가 달콤한 걸 먹는 순간 정상세포보다 먼저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쭈어볼게요.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음식 드셨나요? 아침에 흰쌀밥,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오후엔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엔 밥 먹고 과일 한 쪽, 다 합치면 각설탕 30개입니다. 놀랍죠? 흰쌀밥의 당지수는 각설탕과 거의 같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는 건 결국 하루 3번 당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암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하얀 음식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얀 밥,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단 3가지지만 이걸 끊으면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74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케일. 심지어 혈당 낮춘다는 여주까지.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과일 주스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주스는 그만 드시고 사과 반쪽만 씹어 드세요. 2달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되네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밥부터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으면 당 흡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갑니다. 두 번째, 간식은 통으로, 색은 어둡게.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껍질째 씹으세요. 사과 반쪽, 포도 5알이면 충분합니다. 빵이 먹고 싶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세요. 하얀 빵 대신 갈색 빵. 세 번째, 식사 순서를 살짝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몸이 한결 편안해져요. 네 번째, 단맛이 그리울 땐 꿀이 아니라 계피. 계피는 단맛을 대신해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차로 우려 마셔도 좋고 요거트에 살짝 섞어도 좋아요.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줄이고 주스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과자 대신 견과 한 줌. 그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일본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환자들의 3년 내 재발률이 무려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당 조절이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단맛을 줄이면 입보다 머리가 먼저 맑아집니다. 몸도 점점 가벼워지고요. 선생님, 그럼 과일도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지 말고 반만 드세요. 절반만 줄여도 혈당은 안정되고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 덜고 주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그 작은 선택이 내 몸의 불을 끄는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그리고 바삭한 과자들. 누가 봐도 맛있죠?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 바삭한 한 입이 몸속에서는 불을 붙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기름을 아주 뜨겁게 가열할 때 생겨요. 기름이 끓는 순간 분자 구조가 뒤틀리면서 자연에 없는 인공지방이 됩니다.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포가 숨을 못 쉬게 되죠.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쌓이면 몸속 산소가 줄어들고 암세포가 편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튀긴 음식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고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몸이 이건 낯선 물질이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암병원에서도 이 트랜스 지방을 가장 먼저 제한합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쓰는 행위, 치킨집,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기름을 다시 끓이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건 담배 연기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도 한 번 튀긴 기름 아깝다고 또 쓰죠. 그 한 번이 우리 몸의 염증을 몇 배로 키웁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치킨집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튀김기 옆에서 일하셨죠. 담배는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 생겼습니다. 검사해보니 원인은 튀김 연기였어요. 기름이 타면서 나온 가스와 트랜스 지방 입자를 매일같이 들이마신 거죠. 그럼 이제 기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가정용 요리엔 충분합니다. 살짝 볶거나 구울 때는 아보카도유도 좋아요.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연기를 내면 이미 늦었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건 기름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트랜스 지방이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기 나기 전에 멈추기. 이게 황금 룰입니다. 세 번째, 튀김 대신 구이나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도 충분히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나 닭다리도 그냥 살짝 구워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 대신 감자를 찌거나 오븐에 굽기. 이 한 끼 차이로 몸속 염증이 달라집니다. 기름도 결국 음식이에요. 몸이 만드는 재료이자 세포의 재료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식용유, 튀김유,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 버리세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세포를 망가뜨리는 재료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름을 아예 약처럼 관리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 일주일에 2번의 등푸른 생선. 그게 암 환자 식단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몸속의 기름이 바뀌면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집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다음은요, 바로 과도한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불고기, 스테이크, 갈비탕.
냄새만 맡아도 힘이 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기가 우리를 살리는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없이 못 살아서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양과 종류, 이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엔 철분이 많죠. 그런데 이 철분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바뀌면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고기가 장을 오래 통과하면서 독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장 속에서 고기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같은 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 장은 독소 공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염증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고 세포의 문을 닫게 만들어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요. 그건 암세포에게 천국이에요. 아까 제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고기는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고기냐가 다릅니다. 일본과 미국 암협회는 목초를 먹인 소고기만 예외로 둡니다. 이 고기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마블링 많은 고기는 옥수수와 사료로 키운 사육고기예요. 지방이 많고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 환자 식단에는 소고기는 한 달에 2번, 돼지고기는 한 달에 1번 원칙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이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고기를 줄였을 때 단백질은 어떻게 채울까요? 첫 번째, 생선 단백질이에요.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이건 오히려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일본 사람들이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병가리콩. 이 음식들은 고기보다 소화가 빠르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고기를 줄이면 장이 쉬어요. 그때 면역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버섯 단백질, 표고, 느타리, 새송이, 팽이. 하루 한 줌만 드셔도 면역세포를 깨워줍니다. 식감도 고기처럼 쫄깃해서 대체식으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불고기 대신 버섯덮밥, 삼겹살 대신 고등어구이, 햄 대신 두부조림.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피부톤까지 밝아질 거예요.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비싸더라도 목초 소고기 기름기 적은 안심 부위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손바닥 크기만큼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휴식시켜주는 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본 이즈모 암 환자 모임에서도 이 원칙 하나로 10년 생존율이 95%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만이라도 고기 대신 생선을 구워보세요. 고소한 냄새는 그대로지만 내일 아침 몸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유제품, 즉 우유, 치즈, 요거트입니다. 선생님, 우유는 몸에 좋다던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유는 사실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몇 달 만에 수백 킬로그램으로 자라는 이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우리 어른이 매일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 호르몬이 들어와 몸속 모든 세포에 자라라 자라라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에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은 유방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유제품과의 연관성이 가장 강했습니다. 우유 속에는 IGF 성장 인자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포를 계속 분열시키고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켜버립니다. 게다가 현대의 젖소는 거의 대부분 임신 중에 착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높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 호르몬 균형을 흔들고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요거트는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거트는 유산균이 있어서 괜찮지 않나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시중 요거트 대부분엔 당분과 인공향료, 안정제가 들어가요. 유산균보다 당분이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걸 매일 마시면 좋은 세균보다 당을 좋아하는 나쁜 세균이 늘어나죠. 그럼 치즈는요? 치즈는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포화지방. 이게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유도 못 마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할 방법은 많아요. 첫 번째, 두유입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두유로 고르세요. 두 번째, 콩 요거트입니다. 우유만 요거트가 있는 게 아니고 콩으로 만든 두유 요거트라는 것도 있어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물성 요거트인데 유산균이 풍부하고 IGFG 성장인자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무가당 두유에 요거트 종균만 넣고 하루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견과 우유인데요. 아몬드, 캐슈넛, 호두를 갈아서 만든 우유는 지방이 부드럽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아몬드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일본 암병원에서는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두유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환자들의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유제품 제한이 치료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히 끊기는 어렵죠. 첫째 주엔 우유 대신 두유 한 잔, 둘째 주엔 치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 반모, 셋째 주엔 요거트를 콩 요거트로 교체. 이렇게만 해도 몸속 변화가 확실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줄이기. 그게 진짜 실천입니다. 몸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오늘 저녁 우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치즈 대신 구운 두부 한 조각. 그게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암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만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하나같이 우리 식탁에 익숙한 것들이죠. 햄, 튀김, 단 음식, 고기, 우유, 이걸 전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그릇, 튀김 대신 구이, 단 음식 대신 과일 한 조각, 고기 대신 생선, 우유 대신 두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일본의 암 환자 자조 모임 이즈모 그룹이 10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유도 결국 음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꾼 것이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치료는 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먹는 음식 하나,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힘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주는 방법, 그게 바로 먹지 않는 것이에요. 끊는 순간 몸은 청소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얼 먹고 천천히 가볍게 그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셨던 분 혹은 가족 중에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 몸은 현명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종양내과 전문의 정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